자, 잠시 후 1시면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첫 대국이 펼쳐집니다. 과연 누가 서전의 승리로 장식할지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프로기사 김만수 구단, 김진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 MBA 주임 교수와 함께 오늘 대국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오늘 이제 대국이 시작이 됩니다. 애초에 이세돌 구단이 5대 0으로 이길 것이다라는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조금 심리에 다른 점이 좀 생긴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 달 전 돌아보면은 네. 그 당시에 설마 사람이 인공지능에 지겠느냐 이 네.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 상대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세돌 구단이 지금까지 10여 년간 정상급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자신감도 내비쳤지만 항상 이렇게 상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지금 알파고가 굉장히 그동안 학습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좀 했을까요? 그 알파고 자체가 아마추어 수준에서 배워서 아마추어는 전혀 극복할 수 없는 프로 선수를 5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프로그램 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 자체의 성능이 입증됐고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는 이세돌 구단 절대 못 이기는데 네. 이세돌 구단의 이 구단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다고 공언하는 거는 네. 제가 제일 처음 생각하는 건 동네 축구에서 배웠는데 아시아 챔피언이 됐어요. 그러면 뭐 프리미어 그 챔피언한테 도전하려면 다시 연습을 더 하는 게 있겠고 그게 네. 이제 시뮬레이션을 더 했을 거고 또 하나는 그 연습을 동네 건 다 버리고 프로거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 자료도 아시아 최정상 프로 선수들의 입력 자료로 다시 공부를 하는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밟았을 겁니다. 그래서 네. 똑같은 과정을 그대로 밟았다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자신감을 보이죠. 자, 사람 간의 대결에서는 사실 그 상대의 기운이나 표정으로 네. 심리를 좀 알 수가 있는데 네네. 이번 대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바둑에서 실력을 얘기한다고는 세 가지 요소를 뽑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클 테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신력 부분이고요. 이 세 번째가 자기 관리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실력이 세지고 인류가 되면 될수록 이 정신력 부분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세돌 구단이 가장 장점이 정신력인데 지금 이세돌 구단이 가장 장점이 발휘가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지금 교수님도 이제 좀 이세돌 구단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질 것 같다 생각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감안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알파고의 경우에는 반대로 인간의 뭐 심리라든지 직관을 따라올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알파고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전혀 이렇게 포인트를 못 짚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모조모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서 이게 더 좋아 이러는 방법하고 네. 하나는 그렇게 안 따지고 직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이 훨씬 좋죠. 확실하고. 근데 직관을 왜 쓰냐? 이러기에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계산할 능력도 없고 그럴 때 직관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들이 직관적으로 왜 경우의 수도 너무 많고 어떤 경우가 얼마나 좋은지 판단하기도 어려우니까 감에 의해서 이렇게 직관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 직관을 전혀 몰라요. 알파고는 할 줄 아는 게 철저히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관을 쓸 필요도 없죠. 어허. 예, 그러니까 직관을 못 쓴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입니다. 직관을 안 써도 되는 계산을 네. 엄청나게 빨리 하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바둑에서는 직관의 힘이 더 센가요? 아니면 철저한 계산의 힘이 더 센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 프로기사이고 네. 또 이제 인류 기사들을 경험해 본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직관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도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요. 네. 저희도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해보면서 그런 직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인류 기사들은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프로들은 이걸 훈련으로
알파고처럼 훈련으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지만 네. 인류들은 타고나는 부분이라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직관 쪽을 좀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세돌 구단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죠. 중국의 커제 구단의 기보를 알파고가 입력했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세돌 구단에게 악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딥마인드는 이세돌도 연구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커제 구단도 연구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싶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왜 안 하냐? 의미가 없습니다. 저 빅데이터, 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속에 있는 패턴을 이걸 찾아내는 건데 네. 한 개인의 뭐 몇백 대국, 몇천 대국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돌도 연구 안 한 거고 할 수도 없으니까 네. 저 커제는 물론 당연히 안 했을 거고요. 예. 경기 방식을 보니까요. 중국 룰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한 시간 2시간, 초읽기 1분씩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기 방식이 이세돌 구단에게 변수가 될 수가 있다고요? 대국룰 자체는 물론 이세돌 구단은 이제 한국 룰을 익숙하게 사용을 하니까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바둑들이 글로벌되면서 중국 룰에 대한 연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제한 시간이 가장 좀 상관이 있는데요. 네. 좀 바둑계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2시간에 대한 요구가 이세돌 구단의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알파고의 요구였다고 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 쪽에서 당연히 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알파고 측에서 좀 유리할 거다라는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둑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뭐 끝까지 승부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룰이 있습니다. 돌을 던진다라는 네. 표현을 하는데 알파고도 당연히 돌을 던지죠. 네. 두어 나가다가 이길 확률이 어떤 착점에 착점을 해도 이길 네. 확률이 10%가 안 되면 돌을 던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보통 경우는 뭐 저기 김 프로 기사님도 계셔서 한 30-40% 되면 던질 텐데 네. 좀 짜게 던지죠. 아, 그렇군요. 좋은 수 찾을 줄 안다 이런 자신감입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의 뭐 실력하면은 일단 가장 창의적인 네. 부분을 가장 뭐 장점으로 꼽는데 기보에도 없는 수로 알파고를 공격을 한다면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바둑에 기보에 없는 수라는 건 없습니다. 네. 이 세상 아래 새로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통찰력과 혹은 직관이라는 부분은 이 조합의 능력입니다. 있었던 수들을 절묘하게 조합을 시켜서 새롭게 포장을 하는 건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세돌 구단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네. 흔히 바둑계에서 이렇게 3대 뭐 기성, 3대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100여 년 전에 오창호 구단이 있고요. 이창호 구단이 있었고 현재는 이세돌 구단을 3대 천재를 뽑는데요. 네. 과연 이런 특별한 능력 가진 천재들을 알파고가 어떻게 상대할지 저도 정말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세돌 구단의 어록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보면은 자, 오늘 시작될 대국과 관련해서는 명색이 구글인데 100만 달러 상금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IBM에서 체스와 대결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비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세돌 구단은 이제 한 분야의 1인자고 세계 1인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을 것 같고 바둑계에서도 좀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구글의 슈밋 회장도 뭐 국내를 방문할 정도로 대결에 굉장한 관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만약에 구글이 내세운 알파고가 지더라도 구글 입장에서는 뭐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지금 뭐 마케팅 효과는 거뒀다 그러는데 네. 구글은 세계 최고 회사입니다. 마케팅이 필요 없는 우리가 구글을 모르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세돌 선수하고 둔 창의적인 어떤 기보를 얻어서 그 효과가 있을 거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대국은 소용 없어요. 네. 저는 회장이 온다 그랬을 때 이세돌 선수 적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네. 총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만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그 이름도 그냥 무서운데요. 네. 이 심화 학습, 딥러닝의 전문가를 모았고요. 네. 최고 전문가가 여기 몰려 그 사람들이 여기 참여했고 거기서 부족한 거 이거 학습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최고인 딥마인드를 6천억, 7천억 주고 샀습니다. 사람 몇 명 없는 네. 그 능력을. 그래서
두 개 합쳐진 게 2년 전이고요. 네. 그 사람들이 합쳐져서 1년 반 전부터 열심히 해서 이걸 만들어냈고 또 그 판후이 2단을 이기고 이번에 또 준비를 해서 만약 내가 개발자라면 이런 총 지휘를 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 초청하지 그냥 초청하겠어요. 그리고 와서 네. 누가 이기든 그거는 뭐 인류의 뭐 축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도 좋은 거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들어서 저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인공지능,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는 반면에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이 대단한 기술이 새로 나오면 그 기술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관건이고요. 네. 이 기술은 옛날에 체스를 이긴 딥블루 같은 건 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왜? 체스 두는 기계니까. 그래서 체스 그 딥블루 가지고 오목을 두려 그러면 그건 부시고 아예 오목 기계를 새로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만 쓰는 건데 이 프로그램은 자기가 바둑 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줄 알지. 그리고 데이터도 입력한 건 3천만 건이지만 그건 빅데이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네. 세상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고 변수들도 많고 경우의 수도 많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의 데이터만 갖고 배우기 시작하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래서 범용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아주 어떤 우리한테 주는 베네핏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잠시 뒤 1시에는 대국이 시작이 될 텐데 간단하게 누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이세돌 구단이 저는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세돌 구단이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했고요. 네. 또 이제 컴퓨터와의 대우이기 때문에 정신력 부분이 좀 아무래도 좀 이득된 부분이 없어서 네. 5대 0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5대 0으로 알파고가 이긴다고 벌써 꽤 오래전부터 얘기했고요. 네. 이 첫 대국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네. 대국의 초반부, 중반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선수가 중반에 들어가서 흔들기를 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기라는 건 자기가 벌써 불리한 상황이라는 소리고 네. 그 이전에 초반이 끝나기 전에 우세한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야 네. 좀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첫 판에 지면 5대 0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완승과 완패라고 엇갈린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돌 구단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